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좀 봅시다. 우리 위치 관계는 되게 여러 번 나오는 용어고 단어여서 새로울 게 없죠, 그죠? 자, 결국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원을 그리고 직선을 그려서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원과 직선 위치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곡선하고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녀석들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겠다는 거고,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 녀석들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날 때, 그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1차식과 2차식이잖아? 얘를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으로 잡고, 이 녀석을 그냥 원의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이라고 잡으면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xy에 대한 2차식일 뿐이고, 얘는 xy에 대한 1차식일 뿐이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실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1차식과 이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교점의 개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교점이 두 개 생겼다는 건 그러면 실근이 두 개라는 거고, 실근이 두 개니까 우리는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1차식이고 2차식인데 접했잖아, 그지? 그러면 접했다라는 얘기는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고,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 보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지.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허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고, 2차식이니까. 따라서 실근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2차식과 1차식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미 2차 함수에서 다 배웠어.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이미 한 번씩 다 배웠단 말이야, 이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건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얘네의 위치 관계를 실근의 개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요게 이번에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지. 원의 중심부터, 여기 있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아보자고. 즉,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다 수선을 그은 거겠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을 우리가 D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저기에 지금 원이 있기 때문에 원은 항상 반지름을 갖고 있으니까 원의 반지름 R. 그래서 이 두 녀석 사이의 관계로 얘네의 위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니까 두 길이를 비교한다는 건 얘가 클 거냐, 얘가 클 거냐, 얘네가 같을 거냐를 비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D하고 R하고의 관계가 D가 더 크다. D하고 R하고의 관계에서 두 녀석이 서로 같다. D하고 R하고의 관계에서 R이 더 크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D가 R보다 크다는 건 결국 반지름의 길이보다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반지름 R인 거니까 이 R보다 더 멀리 있는 직선은 요 녀석이야, 요 녀석.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지? D가 돼.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더 크면 안 만나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반지름하고 D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요만큼이 D인 거니까 D하고 R이 서로 같다는 건 접한다는 이야기구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반지름 R이 D보다 더 긴다는 건 요만큼이니까 결국 요만큼이 D일 때겠지. 더 짧은 거. 그럼 너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네. 요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2차 함수에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내용을 다 배우긴 했지만 원에서도 요 녀석들을 많이 써먹기는 해. 하지만 원에서 더 중요한 건 요거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 얘가 더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얘야. 항상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뭔가를 배울 때 접하는 요 순간, 접하는 순간, 내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접하는 순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요 녀석이 핵심이야. 접할 때. 다 이때가 답이거든. 그래서 요 접할 때 특히나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내용이 개념에 다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으로 해석하면 이 내용이 되는 거고, 그죠? 안 만났으니까 실근 없다. 판별식은 0이다. 접했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 두 점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당연히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일 테니까 당연히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그 다음에 판별식 쓰는 게 맞는 거겠지?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더군다나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위치 관계를 말해달라는 건 교점이 몇 개인데?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죠. 판별식. 그래서 요 1차식을 요 2차식에 대입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데,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봤더니 절반의 제곱 1 제곱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6 해서 걔가 0보다 크네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너 0보다 크니까 교점 2개,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얘가 지금 반지름이 2인 거고, 내가 D라는 녀석을 한번 구해보면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얘가 x-y-1은 0이라는 직선이니까 구해보시면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누가 더 커? R이 더 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현재 2인데 요 길이보다 거리가 더 짧은 직선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점 몇 개? 교점 2개. 요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자, 넘겨보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렇다는 얘기는 D가 R하고의 관계에서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요 녀석만 구해보면 돼. 언제 만나는지. 그죠? 언제 접하는지만 확인한 다음에 이 순간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만나는 거고, 이 순간보다 위쪽으로 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 접할 때만 확인하면 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원의 R이라는 녀석이 2 루트 2고요. 그죠? 저 녀석이 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선인 거니까 D를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n, 걔가 2 루트 2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양면에 루트 2를 곱하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결국 n이라는 녀석은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접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원이 하나 이렇게 원점에서 존재하는 거고,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지나가고 4일 때 이렇게 지나가는 중인 거죠. 이제 n이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n이 4일 때 이렇게. 그러면 n 여기가 지금 4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보다 약간 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만날 거고, 이거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도 안 만날 테니 서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뭐가? 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가 두 점인 거고, 접하는 건 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하고 4일 때고, 만나지 않는 건 n이 마 4보다 작을 때 하고 n이 4보다 클 때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재현아 이해 갔어 이거? 수빈 이해 갔어? 수빈이 그래도 이거 두 번째잖아. 그죠? 두 번째잖아.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정해 주시오가 된 거고, 그죠?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봐봐. 원이 있고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y는 k, 여기 k가 없다면 저 녀석의 직선은 이렇게 기울게 1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일 거야. k가 양수면 위로 그래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고, k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는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평행 이동하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날 때까지가 두 점인 거고, 얘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가 두 점인 거죠. 맞니? 결국 그러면 얘가 접점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서로 직각일 거고, 맞니? 얘가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면서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일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현재 루트 2라는 걸 알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루트 2야. 맞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 도지? 45도죠. 얘가 직각이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거고. 그럼 여기도 45도고. 그러면 루트 2,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2. 아, 그럼 여기 얼마? 2. 아, K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두 점이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니까 그냥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 너라는 녀석이 y는 x 플러스 k라는 녀석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반지름이고, 그러면 반지름보다 뭐가? d라는 녀석이 더 짧아야만 2점인 거니까, 아,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잡아놓고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는 녀석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루트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결국 k라는 녀석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지? 넘겨서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보다 어떻게 하면 돼? 만나지 않는 데가 더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 풀었으니까. 자, 넘겨보죠. 아닌가? 하나 풀어보게 해야 되나? 이거 확인 유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확인 유제 한번 풀어봐봐. 자, 보자. 판별식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에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m제곱이고 얘가 있으니까 m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 m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절반의 제곱을 하시면 4m의 제곱이고, 그죠?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접할 때만 생각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빼면 m제곱이 3이 되는 거고, m은 루트 3과 m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즉 m이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접하게 되는 거고, m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게 되면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봅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조금 전에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죠? 자,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나는 이 녀석에서 원의 중심을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원의 중심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반지름 R은 2분의 공식 한번 써줄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2는 맞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2.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 거리를 내가 한번 구해보죠. 구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n은 0일 거고, 루트 2분의 00 집어넣으면 n이, 00이 아니죠. 자, n에다가 얘하고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의 중심부터 반지름까지 거리에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 반지름이 현재 2니까 여기 2라고 잡아주시면 결국 n-1은 2 루트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n-1은 2 루트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따라서 n값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1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루트 2부터 1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접선 얘기가 나오겠죠. 자. 답 나왔어? 선이 나왔어? 두 번째 거 하는 중. 뭐가 잘 안 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두 점인 거잖아. 원의 중심이 있고 요만큼 우리가 뭐라 부르지? R? 요만큼을 D? 그지? 그리고 요만큼을 R.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빗변이니까 당연히 R이 D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 R은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저기 일부러 공식을 한번 썼잖아. 2분의 R은 2분의 루트 A의 제곱 16 더하기 B의 제곱 36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C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럼 얘가 6이니까 나누기 하니까 반지름 R은 3이죠. 3 그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요 3이 뭐보다? D보다 크다는 거고 D라는 녀석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잖아.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 절반의 마이너스 절반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부터 이거까지 거리니까 루트 9 더하기 16에 알고 있죠?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걔가 3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5니까 15가 될 거고 맞니? 그럼 부등이 절대값이 있고 부등식이니까 K-6은 1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고 6을 더하면 K는 21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어? 자,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수학상 한 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별표를 쳐야 되는 개념일 거야. 수학상 한 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별표를 쳐야 되는 개념일 거야. 어렵기도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별표를 좀 많이 쳐주시고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한 2,000개 있거든. 응? 그 2,000개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도 빠짐없이 다 문제 출제할걸? 원과 접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학교를 다녀도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는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야. 너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건 상관없어. 너희가 하물며 저기 구로에 있는 조리고를 가도 거기서도 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상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다면 무조건 나와. 원과 접선.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원과 접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러.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개념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야. 너희가 아직 미분계수를 배우지 않은 관계로 그러니까 접선을 너희가 갖고 있는 접선은 한 점에서 한 점을 만날 때 어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니야. 알았지? 아니야. 자, 아무튼 너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접한다라는 건 저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에라
직선인 거야. 뭐라고? 직선이라고 제가.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원의 접선이 됐던 뭐가 됐던 결국 접선이라는 녀석의 스토리는 직선의 이야기야. 직선. 그러면 직선을 생각해보면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기울기라는 녀석과 b, y 절편이라는 어떤 한 점과 관련된 이야기야. 직선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생각해보면 결국 기울기라는 녀석과 지나는 한 점과 관련된 이야기일 뿐이야. 오케이? 근데 기울기라는 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 혹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지나는 한 점을 다시 내가 나눠보면 이 직선은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한 점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일 수도 있잖아. 그지? 내가 이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요 접점, 즉 원 위의 한 점,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 밖에 한 점을 줬을 수도 있겠지. 즉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원 위의 한 점과 원 밖에 한 점.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 위의 한 점, 즉 접선이니까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공식이 존재해서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야.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크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 이 접선이라는 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입장에서 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녀석 우리가 해석해 보려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녀석으로 해석하는 것과 D가 R과 같다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판별식 요 녀석 D가 0이다 요걸로 푸는 방법과 D는 R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결국 너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많이 어려워하지만 총 4개의 유형 중에 얘는 공식에 대입하는 녀석이고 얘도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녀석이야. 맞지?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판별식을 쓸 거냐 D는 R을 쓸 거냐를 너희가 결정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주로 요 녀석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4가지만 너희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시면 어려울 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어려울 건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 일단 원의 기본형? 제 원의 기본형?
원의 기본형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요렇게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맞니? 그럼 내가 얘를 y는 mx 플러스 b라고 부르지 뭐 n이라고 할까? n이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n 이렇게 불러. 자, 원의 중심은 0,0이죠. 맞지? 나는 이 녀석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거든. 맞니? 방정식이 필요한 건데 얘가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건 사실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는 거야. 맞니? 그래서 내가 그 녀석 한번 써볼 생각이야. 원의 중심이 0,0이고 이것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에다가 n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r이란 얘기지. 그러면 n은 절대값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안 되죠.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걸 거고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거 요 녀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가능해.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보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원 알려줬고 원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반지름을 알려줬다는 이야기고 맞지? 그리고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그럼 나는 반지름 r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요 m 값과 요게 요 r 값은 내가 지금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알고 있는 거지. 문제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즉,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3의 제곱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2인 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니까 2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바로 그냥 계산하고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물론 내가 공식을 몰라도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푸는 건 가능해.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2면서 얘한테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는 거 정도는 난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이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도 가능해. 맞지?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못 푼다가 아니다. 공식을 몰라도 우리는 판별식하고 d는 r을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뭐야? 원의 중심이 있고 직선이 있어. 접선에서 선을 그어. 아, 수직이야. 맞지? 자, 근데 요만큼이 바로 d이면서 r인 거니까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b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이 3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절대값 b는 3 루트 5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될 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 루트 5를 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루트 5를 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문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죠? 하지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뭐해? 스트레스 받아. 그니까 공식을 외우시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공식을 이제 저기서 끝내면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쓸모가 없어져 버려. 공식을 요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끝내잖아? 그러면 쟤를 쓸모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봐봐. 어떤 원이 있고 원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 여기가 평행이동을 안 배웠네? 괜찮아. 다 배웠잖아. 다 배웠잖아. 그지? 봐봐. 내가 얘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부르고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의 제곱 이렇게 이제 불렀었던 녀석인데 기본형일 땐 이렇게 하면 된다며. 근데 내가 이 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 이렇게 원을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원의 중심이 a, b가 된 거야. 이렇게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얘인 거지. 그러면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 얘를 그대로, 얘도 지금 기울기가 2인 거로 그대로 접해 있는 거니까 이 원이 지금 중심이 0,0이었거든? 근데 얘가 중심이 어디로 왔어? A, B로 왔다는 건 원의 중심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 갖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결국 이 직선이라는 녀석도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똑같이. 맞니? 그러면 결국 이 녀석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해서 얘가 된 거 아니야? 됐네. X축 방향으로 직선이니까 어떤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동한 만큼 빼는 거죠. 점은 더하는 거지만 그래프는 빼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표준형일 때는 요 녀석, 일반형일 때는 요 녀석이 바로 공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공식을 외워두시는 건 필요합니다. 나중에 너희 기하 배울 때도 어차피 써먹어야 돼. 기하 배울 때 타원의 접선, 포물선의 접선, 쌍곡선의 접선할 때 다 비슷한 공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돼. 어차피.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넘겨보죠.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여기 요거 알아두셔야 돼. 요거까지. 알겠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고 접선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만큼 평행이동만 시키면 된다고. 알겠죠? 자, 해봅시다.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맞아?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 2인 직선 공식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답을 적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2인 거고 기울기가 2인 적선이 얘랑 접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얘가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까지는 가능.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은 0이다를 쓰든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를 쓰든 그건 너희의 맘이겠지?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4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 00 대입하면 없어질 거고 b
걔가 뭐랑 똑같다? 2랑 똑같다. 그럼 절대값 b가 2 루트 5가 되는 거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될 테니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기울기를 바로 알려줬는데 여기는 평행하다고 알려줬네? 그럼 얘 기울기 지금 현재 얼마야? 3. 그럼 끝.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도 3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얘랑 수직이래. 얘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오케이.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자,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번에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어디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의 이름을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로 잡고 요거 위에 한 점을 내가 a, b라고 하자고. 이렇게 원 위에 한 점 a, b.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하나 존재해요. 하나. 이때 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 x 두 개, y 두 개지? x 두 개, y 두 개죠. 그죠? 얘를 xx 더하기 yy는 r의 제곱이라고 써놓고 요거 하나에다가 a를 요거 하나에다 b를 집어넣으면 얘가 접선. 오케이? 그럼 얘도 지금 우리가 뭐밖에 못하는 거니? 얘도 지금 우리가 기본 형태밖에 못 구하는 공식인 거잖아. 자, 그럼 기본 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돼? 기본 형태가 아니야. 만약에 이 녀석의 이름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 r의 제곱 이런 녀석이었고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좌표 q가 만약에 p, q? m, n? m, n이라고 그렇게 해보자고. m, n. 됐어? m, n.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두 개 있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x-a 더하기 y-b y-b는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 하나에다 m을 여기 하나에다 n을 집어넣으면 얘가 접선. 됐니? 아, 선생님, 그러면 기본형일 때 썼고 표준형일 때 썼는데 그러면 요 녀석의 이름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요가 궁금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꿀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접선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런데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그냥 x 이렇게 나누고 y가 두 개 있으니까 얘도 y 나눠. 그냥 이렇게. 근데 a 한다면 여기는 x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쟤를 두 개로 쪼개. 2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b도 하나, y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두 개로 쪼개. 2분의 y 더하기 y 플러스 c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니? 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x 하나에다 a를 y 하나에다 b를 x에다가 a를 y에다 b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응? 그니까
곡선 위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모두 다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얘네가 주어졌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얘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직선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녀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고, 요거 위에 한 점 1,4를 지나가는 접선, 요걸 한번 구해보자고. 됐니? 자, 그럼 결국 얘들아 잘 봐봐.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잖아, 그지?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얘 문제를 푸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지나가는, 결국 접선은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지?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한 점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랬잖아. 즉 접선도 결국은 직선에 대한 스토리야. 근데 지나가는 한 점을 줬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y는 기울기 몰라. x-1에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안 돼? 되죠? 내가 m은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내가 이 m이라는 녀석하고 내가 뭘 알아? 반지름을 알아.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기울기가 m이라고 설정했으니까 기울기를 쓴 m 공식과 얘를 비교하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뒤에 얘가 이 r이 2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m 플러스 4라는 녀석은 서로 같아야 해. 그럼 얘 양변 제곱해갖고 m값 구해내시면 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선생님, 에이,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자꾸 가르쳐 헷갈리게. 저는 그냥 하나로 밀어붙일 거예요. 라고 하면, 얘가 지금 y는 mx-m 플러스 4야. 이렇게 그으면 접하는 거니까 d하고 r이 같은 거라며.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고? 2라고. 그럼 2는 1,2부터 이것까지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m 그러니까 2 마이너스 m 플러스 4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1,2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결국은 얘를 양변에 곱하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4는 같아야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해서 m값 구하시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D는 R이라는 걸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어. D는 R이라는 걸 이용하면 다 구할 수 있는데, 채영아?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주어줘도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지나는 한 점을 주어줘도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단순 공식에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생님 저는 공식 외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마지막 D는 R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대로 다 구하셔도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봐봐요. 이거 위의 점 이거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한다고? xx yy 5라고 적어놓고 x 안에다 2를 y 안에다 1을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다시 xx 더하기 y는 25라고 적어놓고
x 안에다 마이너스 3을 y 안에 4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방법을 꼭 알아야 돼, 너희가. 그래야 이따가 내가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얘도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2 더하기 y는 5라고 적어놓고 여기 하나에다 0을 여기 하나에다 1을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4 더하기 y는 5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된다는 이야기. 그죠? 일반형일 때도 봅시다. 일반형일 때는 xx 더하기 yy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y 더하기 y 플러스 1은 0 해놓고 x에다가 1을 y에다가도 1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제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시험은 여기서 나오겠죠. 시험은 여기서 나올 거고. 자, 마찬가지인데 봐봐. 원이 주어져 있고요. 원이 주어져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는 거야. A, B라는 한 점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시를 하나 걸어야 돼. 앞으로 너희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항상 접선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1학년 때도 접선, 2학년 때도 접선, 3학년 때도 접선을 만나게 될 텐데 접선이라는 걸 딱 본 순간 주인공은 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접선의 주인공은 접점이에요. 접점. 오케이? 접점이 없으면 야, 봐봐. 지금 우리는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직선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애가 접점이란 말이야. 접점. 접점이야. 그래서 접점이 없으면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거든? 채영아?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빨리 뭐 하셔야 돼? 주인공을 섭외해 와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인공이 없으니까 주인공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봐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주인공을 설정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설정할 수도 있어. 왜? 우리는 접점을 알아도 기울기를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 앞쪽에 다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접점을 설정하는 건데 기울기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설정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 그지? 근데 원방을 풀 때는 기울기를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해. 근데 앞으로 방향성을 보자면 접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방법. 접점의 좌표를 일단 설정하는 거야. 뭘 설정해? 여기를 x1, y1이라고 설정해. 내가 이 녀석의 이름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r의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접점을 x1, y1이라고 둔다면 그지? 얘를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이라는 직선으로 만들 수 있죠. 맞니? 근데
곡선밖에 한 점 A, B에서 시원아. 시은이. A, B에서 내가 선을 그은 거잖니? 내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요 점에서 그은 직선이 이 점을 안 지나갈 수 있어? 요 점에서 그은 직선이 얘를 안 지나갈 수 있니?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결국 여기다가 내가 누굴 대입하면 A, B를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1은 R의 제곱이라는 직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이 봐봐. X1, Y1은 결국 누구 위의 점이었지? 이거 위의 점이었지. 지금 내가 X1, Y1과 관련된 식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 요 녀석이 결국 누구 위의 점이었지? 이 원위의 점이었지. 그러면 이 녀석을 얘한테 대입하면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겠지. 당연히 성립하겠지. 원위의 점인데. 그래서 X의 제곱,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놓고 결국 얘하고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X1과 Y1을 구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X1하고 Y1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X1을 이 자리에 Y1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1학년이고 원의 방정식을 지금 원의 접선만 배우는 거잖아. 원의 접선만 배운다는 가정하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이거는 알아둬야 돼. 접선의 주인공은 접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 접선의 주인공은 접점인데 접점이 없네? 설정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내가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얘가 A, B였어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결국 요 녀석은 얘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니? 그러면 내가 지나는 한 점이 있으니까 얘를 y는 기울기 m x-a에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럼 mx 마이너스 am 플러스 b인데 이 직선이 이 원하고 뭐 한다고? 접한다고. 접하니까 원의 중심부터 직선과의 거리, 즉 이 녀석의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하고 b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오롯하게 모르는 건 m밖에 없고. 그러니까 b는 r이라는 걸 가지고 식 하나를 만들면 뭘 구해낼 수 있다? 이 m이라는 녀석을 구해낼 수 있다. 됐죠? 세 번째, 얘가 y는 m에 x-a 플러스 b라면서 그러면 얘는 1차식이고 얘는 지금 2차식이잖니? 근데 지금 접했잖니? 한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b는 r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뭘로도 해석할 수 있어? 판별식은 0이다라도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라는 녀석을 여기다 탁 집어넣고 1차식을 집어넣고 그럼 한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그 녀석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면 돼. 그럼 총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설정해서 직선을 만들고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D는 R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봐봐.
여기 곡선 밖에서 원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원의 중심이 0,0이야. 자, 거기에 반지름이 얼마냐면 2 루트 2랍니다. 이렇게. 근데 곡선 밖에 한 점 4,0. 4,0이라는 여기 자리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때 하나의 그냥 여기 요 녀석을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설정.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아니까 직선 y는 m에 x-4 플러스 0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가 mx-y-4m 이라는 직선으로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아야 되므로 원의 중심 0,0에서 요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절대가 마이너스 4m이 되는데 걔가 얼마다? 2루트 2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는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보고 싶어? 제곱해보고 싶어. 그럼 제곱을 하면 16m의 제곱은 얘 제곱하면 8 얘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거 양변 8로 약분하는 거 맞죠? 팔로 약분하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m의 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걸 거고 넘어가니까 m제곱은 1이랍니다. m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요 녀석을 해보면 m에다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m이 1일 때는 y는 x-4 이런 녀석이 나올 거고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직선을 구할 수 있죠. 얘가 이 녀석이고 얘가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재현아 이거 줄면 안 돼. 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 됐죠? 자,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울기를 설정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원위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도 공식을 안 쓸 거면 기울기를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원의 방정식에서는 가장 깔끔해. 풀이가.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얘 기울기 얼마? 기울기 2. 그럼 끝.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5 이렇게 해서 구하면 끝. 요게 접하고 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맞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 루트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9분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얘 바깥으로 나가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시윤이 됐어? 됐어? 이해하고 있어? 수빈이 이해했어? 자,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니까요. 자, 얘도 넘겨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니? 3번까지 하고 마플 특강이죠. 극선의 방정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원과 이거 활용 문제 풀면 되니까. 자,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얘가 원위의 한 점이래요. 원위의 한 점.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x 더하기 yy는 13이라고 해놓고 여기 3, 여기 2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고 얘는 x-2, x-2 더하기 y 플러스 3, y 플러스 3은 25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끝. 됐니? 자, 근데 공식을 안 쓸 거면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0,0이야. 이거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얘가 3,2랍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접선이 필요한 거죠. 맞니? 그러면 요 녀석이 있는데 지나는 한 점이 있으니까 얘를 내가 y는 m에 x-3 플러스 2라고 써도 된다는 이야기야.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0이라는 게 되는 거고 원의 중심부터 이것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므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될 거고 걔가 반지름 루트 13과 같습니다. 이렇게 양면에 얘를 곱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하고 얘를 양변 제곱해 주시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13m의 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되면서 m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원밖에 0,1을 지나고 요게 접하는 접선인 거니까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0이죠. 이렇게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접선이 2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지나는 한 점은 알려준 거고 결국 직선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하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y는 m에 x-0 플러스 2가 될 거고 m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이 직선이 뭐가 된다고? d는 r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지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든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m 값이 반드시 2개 나오거든. 몇 개 나온다고? m 값이 2개 나와요. 그러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면 답이 2개 나와버려.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음수인지 기울기가 양수인지 기울기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비교하셔서 아닌 거 하나는 걸러내셔야 돼. 채영아, 걸러내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극선의 방정식은 어떤 걸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알아두셔야 돼. 봐봐.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누구? 원밖에 한 점.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쓱 접선을 긋고 쓱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2개 나오니까 접점도 몇 개? 접점도 2개. 이때 두 접점을 지나가는 요 녀석
두 접점을 지나가는 요 녀석, 이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 밖에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점이 생길 거고, 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가 잠깐 착각만 해주시면 돼. 얘를 내가 a, b라고 잡아. 얘를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잡아. 요 녀석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잠깐 착각을 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ax, by는 r이죠. 얘가 이거 위의 점이었다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맞지? 우리는 요 녀석을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 녀석이 원위의 점이라고 착각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걔가 바로 극선이에요. 오케이? 자, 이 극선의 방정식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나오면 정상적인 풀이 방법을 풀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어. 교점을 구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알겠지? 두 번째는 준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준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책이 없어. 책이 없는 내용이야. 어차피 극선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봐봐. 준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에서 이렇게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 요점. 수직으로 만나. 요점. 그러니까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원에 대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 있지.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 얘네들을 싹 다 모으면 이렇게 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준원이라는 건 얘를 내가 준원이라고 부를게. 얘를 준원이라고 부르면 준원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으면 얘가 다 수직이라는 이야기야. 수직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준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문제가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점들의 집합. 이게 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준원의 방정식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봐봐. 준원은 원래 원하고 동심원이야. 이 준원은 이 원래 원하고 동심원이라고. 동심원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하나는 그려놓고 그거 따로 그려야지. 이 빨간색이 준원인 건데, 이 준원은 요 녀석하고 원의 중심이 똑같기 때문에 앞쪽은 똑같아. 원래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었다면 이 준원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변하지 않아. 왜? 동심원이니까. 뭐만 바뀌어? 반지름만 바뀐단 말이지. 근데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요만큼. 얘 지금 접선이니까 여기 수직이고 얘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부를 거잖아. 그럼 얘도 접점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얘도 반지름 R일 거잖아. 그럼 얘도 수직이고 얘 수직이고 반지름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을 준원의 반지름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R이니까 얘는 루트 2R. 그지? 루트 2R. 원래 원과 준원의 반지름의 비는 1대 루트 2. 그지? 그니까 얘가 R이면 얘가 루트 2R인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준원의 반경식은 이렇게 R 제곱에다가 2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얘가 좀 심화 개념이에요. 극선의 방정식도 그렇고 준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얘네가 심화 개념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만날 일이 별로 없기는 해. 근데 나오면 애들이 몰라서 다 틀려. 오케이? 그래서 저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돌고 돌다 보면 저기 어디 공부 잘하는 지역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잘 안 오긴 하지만. 자,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미친 척하고 내봐야지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지? 하지만 이 지역에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해. 그래서 알려는 주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고. 자, 극선의 방정식. 이거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가 원위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선 구하면 돼. 그냥 구하는 방법만 기억해놔.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2x 플러스 3y는 1. 요게 요 파란색 직선입니다. 극선. 자, 넘겨. 원과 직선의 활용. 원과 직선의 활용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야. 접선의 길이. 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2개 그으면 2개의 접선이 생길 텐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는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같다. 왜? 원의 중심에서 수선,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직각 길이 같고 공통 R, H, S 합동.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는 서로 같은데,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에 그은 누구의 근? 이 원의 근 접선의 길이 얘가 궁금해. 그럼 요 녀석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원 밖에 한 점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접선을 그으니까 접선 그어놓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을 봤으니까 선 그어놓고 원 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을 봤으니까 선을 그으면 결국 누가 생기는데? 직각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녀석이고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겠다고 하는 게 이 내용인 거야. 맞지? 이게 정석이야. 그럼 얘도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이렇습니다. 봐봐. AX의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 넘겨. 이렇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원밖에 한 점 대입하면 끝이야. 그게 원래 같은 말이야. 조금 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 요만큼의 길을 우리가 뭐라 불러? 봐봐. 얘로 내가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볼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내가 얘를 갖고 정상적으로 요거부터 요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x1-a의 제곱 더하기 y1-b의 제곱이잖아. 이만큼의 거리가. 맞지? 거기에
마이너스 얘가 뭐야? 아래 제곱이잖아. 맞니?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뭐라고? 그게 이 접선의 길이 이만큼 아니야? 근데 걔가 결국은 요 녀석을 이렇게 넘기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뭘 집어넣으면 x1, y1을 집어넣으면 걔가 얘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구하고 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우리가 이 녀석들 구해보다 보니 무슨 얘기야? 아 뭐야 너 그냥 너 넘기고 대입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넘기고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결론을 내린 거야. 그지? 책에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형일 때도 마찬가지. 일반형일 때도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밖에 한 점 a, b에서 여기서 여기 그은 접선의 방정식,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없애고 그냥 대입하면 돼.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a 더하기 bb 플러스 c 이렇게 구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우리 봐봐. 아까 우리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던 녀석이잖아. 얘를 전개하면 그냥 얘야. 요 녀석을 전개하면 얘인데 얘가 나오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래서 접선의 길이, 원의 방정식을 한쪽에 몰아놓고 는형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곡선밖에 한 점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그죠? 원밖의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대 최소. 원밖에 한 점이 있어. 맞지? 이 원밖에 한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선을 그을 거거든.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선을 쭉 다 그었을 때 제일 먼 거리가 필요해. 제일 먼 거리. 오케이? 자, 그때 제일 먼 거리는 당연히 늦어갖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리가 원밖에 한 점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라고 부르니까 얘를 D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맞니?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원의 중심부터 원위 한 점까지니까 R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 원밖에 한 점에서 원위의 한 점에 선을 그었을 때 최대값 D 플러스 R, 원의 중심부터 원밖에 한 점까지의 거리 D 더하기 반지름 R. 그럼 최소값은 누구겠어? 최소값은 이걸 거 아니야? 이거 맞지? 요만큼은 R인 거고, 그러면 D에서 R을 빼면 최소값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은 D-R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나한테 질문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뭐. 서로 떨어진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중인 거니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걸로 쓰자.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야? 여기부터 요만큼이 우리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얘를 D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최대는 어디겠니? 얘를 그대로 쭉 지나가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최대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R이니까 여기도 스몰 R일 거고, 얘가 R-이니까 여기도 R-일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은 D 더하기 R 더하기 R-. 최소값은 D 빼기 R 빼기 R-. 됐지?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 그죠? 자, 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어차피 접선의 길이만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1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12. 1 집어넣으면 2. 2 플러스 1. 끝. 이렇게 구합니다. x자리에 3을 y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끝을 냈고요. 그죠? 숙제는 나와 있는 거대로 해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